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시죠?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이니까 또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할 잔이윤, 안녕하십니까, 잔이윤입니다. 그리고 잭프로,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 MC를 맡고 있는 홍대브로 잭프로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안녕하십니까. 평화의 상징 비둘기입니다. 아, 요즘 평화롭지 않아서. 평화롭고 싶다. 자, 오늘은 이제 캐스크의 모든 것, 숙성에 있어서 캐스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잘 아실 텐데, 이게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을 담아놔야 되는 캐스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솔직히 위스키를 먹으면서 이게 쉘이다 아니다 이런 것만 알지 자세히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캐스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위스키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숙성 과정인 건데, 이 숙성 과정에 사용되는 오크통의 종류에 따라서 위스키의 맛이나 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위스키들이 그런 오크통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정보들이 위스키 바틀에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캐치를 못하면 어떤 정보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오늘도 그럼 비둘기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네. 오늘 전반적으로 캐스크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네네.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캐스크가 사실 위스키에 있어서 되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위스키의 캐릭터의 한 60에서 80%까지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되게 중요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오늘 제가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캐스크의 모든 거. 네네. 그래서 이제 캐스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도 이제 어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남자, 여자냐, 성별, 네, 나이, 어디 출신이냐, 지역, 이런 식으로 오. 네, 사회적인 어떤 직업이 뭐냐, 이런 식으로. 언어도 그렇죠. 언어도. 네네.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캐스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저희가 좀 기준을 만들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전에 담았던 통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크통, 캐스크의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진 나무로 만든 캐스크냐. 네, 이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오크통을 이제 하는 특수 공정 과정이 있는데 안에 이제 불로 좀 내부를 그을리는 그런 작업이 있어요. 그걸 보통 이제 토스팅이라고도 하고 차링이라고도 하는데 이 작업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와 더불어 이제 어떤 레벨이나 이런 것이 하나의 또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레벨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준 이제 다섯 번째 기준으로 몇 번 이 캐스크를 이제 사용을 하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첫 번째로 담그느냐, 두 번째로 담그느냐 이런 이제 기준이 그러니까 또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버번 위스키가 새로 만든 뉴 오크통, 그러니까 새 오크통을 사용을 하지만 이게 스코틀랜드라든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번씩 재사용을 하니까 몇 번 맛이 좀 재사용을 틀릴 수도 했느냐. 있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섯 가지 기준을 저희가 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제 좀 저희가 이제 2부에서 이야기할 거는 이제 또 제일 중요한 쉐리 캐스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역사와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다룰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캐스크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에피소드네 진짜. 그렇죠. 위스키에 있어서는 캐스크가 진짜 거의 한 7, 80% 이상은 위스키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네.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술을 담궜는지. 술을 담았느냐? 음. 네,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군요. 네,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몇 개의 캐스크가 좀 술이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담겨져 있는. 네, 지금 이 순간에 오크통 안에 술이 들어있는 캐스크가 몇 개일까요? 그러면 업다운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네. 10만 개, 아 당연히 아이씨. 당연히 업이죠. 100만 개. 아 10억 개. 진짜로? 그거보단 적습니다. 야, 10억 개면요. 그럼 물 대신에. 1억? 뭐 1억 개보다 좀 더 낮고요. 네. 몇 천만 되네요. 네네 한 3천만 개 정도로 이제 3천만 개. 네. 3천만 개 너무 개. 네. 내가 너무 크게 잡았네. 네네. 그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음.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증리소에 숙성되고 있는. 네네네. 사실 이게 뭐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그러니까 어렵지만 세분 건 아니지. 네네. 근데 이제 한 2013년 기준에 비해서 거의 1,000만 개가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그만큼 위스키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생산량으로 오히려 거꾸로 추적해서 뭐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 증리소마다 한 해 생산하는 그 양이 있을 테니까 네네. 그런 걸 집계해 보면 네. 얼추 비슷하게 나오겠죠. 쩐다. 그럼 지금 한국에도 한 1,000개는 있겠네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오, 그렇죠. 맞네. 저번 주에 지금 얘기한. 그렇죠. 네. 쓰리 소사이어티랑 김창수 오. 위스키에 지금 숙성되고 있는 캐스크가 몇 오, 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화해봐. 궁금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많은 캐스크들이 있는데 이게 다 타입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선 좀 약간 구분을 먼저 두 가지로 할 거예요. 미국의 오크통의 특징과 이제 스코틀랜드 내 이제 특징을 이야기할 건데 일단 미국은 무조건 새 오크통만 사용을 한다고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무언가 담겨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새 오크통을 만들어서 이제 뭐 안에 특수 공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스키를 숙성을 하고요. 그래서 무언가 담겨 있던 통을 쓰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스코틀랜드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사실 그 요 부분에서 이제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이게 미국에서 사용하는 캐스크도 100% 새 오크통은 아니에요. 사실 그 미국에서 생산되는 위스키의 95% 가까이가 버번, 그러니까 켄터키 주에서 만들어지는 버번 위스키 아니면 뭐 라이 위스키나 뭐 이런 그 아메리칸 위스키의 이제 중에 그 버번 위스키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건데 그 버번 위스키의 규정에서는 새 오크통을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나머지 뭐 미미하긴 하지만 그 한 5% 정도 되는 아메리칸 위스키, 다른 뭐 몰트 위스키라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여러 가지 또 타입의 위스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재사용하는 캐스크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기준이 새 오크통을 그렇다 쓰고 일단은 있죠. 새 오크통.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 오크통을 사용하는 대부분 새 오크통을 사용하는 이제 미국이 있고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이제 무언가가 기존에 담겨져 있었던 통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도 이제 배울 때 티백의 원리라고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 전에 무언가 담겨 있었던 캐릭터가 위스키에 뉴메이크 스피릿을 넣었을 때 그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묻어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담겨져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요것도 뭐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그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무언가를 담았던 통을 사용해요. 근데 최근에는 버진 오크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 만든 오크통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다가 위스키 원액을 주로 숙성하는 건 아니고 걔네들은 거의 그 피니시 개념으로 잠깐 뭐 몇 개월 숙성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예를 들면 그런 건가요? 제가 예전에 그 뭐 시중에서 파는 하늘보리나 이런 보리차를 먹고 난 다음에 향이 안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따라서 마시면은 두 번째 물도 약간의 보리 맛이 나는. 뭐 그렇죠. 그런 뭐 그런 그거보다는 뭐 제 경험으로 따지면은 예전에 김치통? 매치순이라고 있었어. 매치순 알아요? 네. 그 안에 보면은 그 매실이 들어가 있죠. 맞아요. 한 두세 개. 네. 그럼 그거를 쫙 마시고 난 다음에 거기다 소주를 붓는 거지. 그러면은 약간 그치, 그런 그치. 풍미가 나는. 그쵸. 약간 우리 삼촌님은 뭐 그런
아니, 제가 마침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매치순. 근데 매치순을 모르시는 분도 많지 않을까요? 지금은? 모르죠. 매치순을 아마?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인 거죠. 약간. 그쵸. 티백이 제일 좀 뭐 커피나 티백 우려낸다라는 같은 게, 느낌의. 제일 그런 느낌이 잘 맞습니다.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를 숙성할 때 이제 약간 숙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막 생길 때 그때 많이 사용했던 오크통이 옆 나라였던 그 스페인의 쉐리 와인이었었어요. 그 약간 전통적인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오크통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일단 스코틀랜드의 위스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쉐리 와인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쉐리 와인 자체는 이제 좀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와인이 12도에서 15도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브랜디를 좀 첨가해서 한 20도 정도 내외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배로 운송을 하거나 과거에 그럴 때 이제 산화가 좀 덜 일어나도록 만든 이제 그 주정 강화라는 이름을 쓰죠. 그래서 쉐리 와인도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요. 되게 다양한 맛과 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올로로소 쉐리 와인. 그렇죠. 네. 뭐 울로로소가 아마 제일 쉐리 와인 캐스크 중에서는 가장 좀 많이 알려진 캐스크가 아닐까. 네. 그리고 이제 페드로 히메네즈라고 하죠. 뭐 PX라고도 하죠. PX라고도 하죠. 그리고 피노. 뭐 피노? 그리고 만자니아. 그리고 아몬틸라도. 그리고 팔로 코르타도. 이런 이제 다양한 쉐리 와인들이 있고요. 그렇죠. 쉐리 와인의 어떻게 보면 타입이죠. 종류가 종류들. 뭐 굉장히 좀 드라이한 쉐리부터 굉장히 달콤한 쉐리까지 종류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고. 포도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포도의 종류는 거의 비슷한데 그 만드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피노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드라이하게 만드는 편이고 컬러도 굉장히 좀 화이트 와인 같이 좀 투명한 컬러의 와인이고, PX 쉐리 같은 경우는 이게 포도를 한번 건조를 시킨 다음에 건포도처럼 만든 걸로 이제 그 와인을 만드는. 네네, 와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좀 달콤한 타입의 쉐리 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이제 이런 쉐리 와인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이제 캐스크들 타입 포트가 담겨 그렇죠. 있었던. 걔네도 네. 다 주정강화 네, 와인이죠. 맞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도 좀 다양한 타입이 있어요. 보통 뭐 루비 포트라고 하는 이제 주정 강화도 있고, 이제 포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당도에 따라서도 좀 분류를 막 드라이, 세미 드라이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좀 약간 좀 어렵잖아요. 맛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약간 요즘에는 또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주정 강화 와인바. 그래서 이런 포트 와인이나 쉐리 와인도 숙성을 좀 오래 하는 애들도 있어요. 막 20년, 30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진짜요? 네네. 근데 그런 거를 근데 가격도 되게 좀 합리적이다. 도수는 물론 좀 낮지만 주정강하면 몇 도 정도까지? 한 20도 좀 넘게. 네, 그렇죠. 그 정도. 보통 일반적인 와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화이트 와인이나 샴페인 이런 것들이 한 13도, 12도, 13도, 뭐 14도 이런 정도 되면,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뭐 한 14도, 13도, 뭐 한 16도까지도 되는 것 같고, 네. 주정강화 와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가죠. 그래서 네. 뭐 한 20도 남짓 가까이도 올라가는 경우가 맛있겠다. 맛있는 포트가 진짜 맛있다는 느낌이 확 그냥 직관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담아놓는 통을 쓴다는 네, 거죠 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캐릭터들을 이제 위스키가 먹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먹는 거. 뭐 뒷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2부에서는 조금 그 쉐리 와인이나 주정강화 와인 캐스크에 대한 좀 디테일한 얘기들을 더 할 거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이제 와인을 수입해서 가지고 오면 그 캐스크 안에 뭐 빈통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와인 잔여물이 좀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500리터짜리 통이라고 하면은
뭐 한 4, 5리터 정도 아니면 뭐 정말 적다 하더라도 한 1, 2리터 정도는 그 와인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통 안에 나무의 어떤 재질에 스며든 거. 스며들어져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다가 위스키 원액을 넣으면 그 자연스럽게 그 풍미들이 이제 입혀지는 거죠. 이제 프랑스 소테른 와인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뭐 그런 소테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와인 캐스크가 많이 들어와요 요즘은. 뭐 보르도 와인 캐스크도 있고 네. 뭐 샴페인 같은 그런 그죠? 네. 화이트 와인, 뭐 샴페인 이런 캐스크들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마데이라나 뭐 일본의 이제 뭐 미즈나라, 네, 캐스크.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고 뭐 바롤로, 뭐 샤도네이, 뭐 모스카 그래 엄청 많아요. 막 브룩라디 같은 증류소들은 뭐 샤또 캐스크에다가 막 숙성, 그렇죠. 네, 그렇죠. 하기도 하고 뭐 아마로네, 마르살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좀 확실히 잡고 가야 되는 건 다양한 모든 이제 뭔가 오크통에 담겨 있었던 그 전에 어떤 그 술이 담겨져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캐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종류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위스키를 처음 오크통에 숙성을 시작했을 때는 그 쉐리 와인 아니면 포트 와인 그 정도만 있었을 건데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그런 와인 캐스크 주정 강화 와인 캐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진 거죠. 이게 한번 그 필록세라 때문에 와인이 싹 이제 날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도나무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예, 그런 산업 자체가 많이 죽어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위스키 산업이 확 살아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와인 캐스크 특히나 이제 주정 강화 와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운반하는데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통편이 좋아졌기 그쵸, 때문에 그쵸.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맛을 즐기기 위해서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캐스크 자체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캐스크들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걸 대체할 만한 캐스크들을 찾다 보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와인 캐스크도 사용하고 요즘에는 뭐 맥주라든지 네. 그죠? 그다음에 뭐 시드르라고 해서 이제 사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칠성 사이다 같은 그런 사이다가 아니라 그 사과로 만든 네 있어요. 그 시드르 캐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의 사케를 담았던 캐스크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데킬라 담았던 캐스크까지도 이제는 약간 허용한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캐스크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것들을 그냥 그 한 통에서만 숙성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대부분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한 원액을 꺼내서 캐스크 피니시 개념으로 다른 캐스크로 옮겨 담아서 또 추가 숙성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타입의 캐스크를 섞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수십 가지, 수만 가지, 뭐 수백 가지의 어떤 종류의 원액들이 나와 쏟아지는 거죠. 저런 거를 테스트해보는 어떤 그 회사의 그 연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버번 캐스크. 그러니까 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새 오크통을 사용하고 그 오크통이 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에선 제일 수지 타산에 맞는 게 이제 미국에서 남는 버번 캐스크를 갖고 오는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틀랜드에서 지금 숙성고에 들어가 있는 그 캐스크 타입 중에 80%에서 90%라고 추정을 하는데 80%의 90%가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다양한 캐스크들이 있고 지금 이제 요즘 되게 여러 가지 시도와 실험 정신, 그러니까 위스키계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서 이제 어떤 것이 담겨져 있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 사이즈. 그러니까 이 오크통도 다 되게 같은 사이즈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되게 여러 가지 사이즈의 캐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캐스크의 사이즈에 따라서 숙성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속도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제일 작은 사이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그 퍼킨이라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중세 독일어인 force 네 번째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 브리티시 배럴, 그러니까 브리티시 배럴은 또 160리터인데 그거의 4분의 1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류소에서 여기다가 막 숙성을 많이 시키는 용도로 하지는 않고요. 약간 디스펜싱 할 때, 그러니까 뭔가 빼낼 때,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류소 내에서 가볍게 뭔가 담아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쿼터 캐스크예요. 쿼터 캐스크는 그래도 시판에 좀 많이 상품으로 나와 있어서 좀 익숙한 이름일 텐데, 뭐 보통은 그러니까 미국 배럴,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이 200리터인데 거기에 4분의 1 크기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또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아요. 캐스크 사이즈 같은 경우가 그렇죠. 다 조금씩 다른 것을 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막 정확히 50리터가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의 4분의 1이냐에 따라서 쿼터 캐스크가 이제 사이즈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그렇죠. 그 뭐 쿼터 캐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쿼터 캐스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위스키를 좀 아시는 분들은 라프로이 쿼터 캐스크를 떠오를 텐데 라프로이 쿼터 캐스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뭐지 쉐리 와인 캐스크 중에 버트라고 하는 사이즈 500리터 정도 되는 사이즈의 쿼터라고 보시면 돼요. 4분의 1. 그래서 125리터 네. 짜리를 쓰는데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 200리터짜리를 쿼터라고 하면은 뭐 50리터 정도 되겠죠. 그거는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까 퍼킨이라고 하는 그 사이즈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좀 쓰는 작은 사이즈 통 중에 옥타브라고 있어요. 옥타브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서 숙성하는 그런 거에 표기되어 있는 거에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근데 그게 이제 옥타브라고 해서 50리터 정도 되는 사이즈가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캐스크 중에서는 좀 제일 작은 사이즈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 70리터짜리가 또 있는데 런들렛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뭐 이제 영국식 배럴, 브리티시 배럴의 반 정도의 크기예요. 160리터의 반 정도. 그래서 70리터에서 80리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또 그냥 이제 와인 같은 거 좀 운송하거나 수송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숙성할 때 사용하는 건 잘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티어스라고 하는 이제 크기가 있는데 얘도 160리터예요. 브리티시 배럴이랑 같고요. 얘는 또 이제 그 와인 수송이나 럼 같은 거 숙성이나 약간 소금에 절인 음식을 보관할 때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준은 또 그 파이프, 그러니까 이 배럴 사이즈가 다 뭐에 어떤 거에 이제 뭐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4분의 1이냐에 따라서 있는 거라서 제일 이제 큰 개념의 어떤 것들을 이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네.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브리티시 배럴, 그러니까 영국식 배럴인 거죠. 네, 얘는 보통 160리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혹스헤드라는 사이즈의 반 크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에일이나 라거 같은 맥주를 보관할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뭐 실제로 이제 여기에도 위스키를 숙성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브리티시 배럴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은 200리터예요. 그러니까 ASB라는 이제 통칭이 있고 여기 미국은 이 사이즈를 이제 약간 법적으로 이제 좀 제정을 해놔서 이 사이즈를 꼭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위스키를 숙성할 때. ASB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이제 정말 200리터 아마 그 ASB만 정확하게 딱 200리터 네. 사이즈 규정이 있고 나머지는 아마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조금 뭐 리터 차이가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 스테이블을 만드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기계? 그렇죠. 그 스테이블을 만드는 이제 통판 작업을 하는 아예 그 딱 기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자동화로 딱 돌리면 그 사이즈의 어떤 그것들이 착착착착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럴 배럴 사이즈 뭐 이제 얘기하니까 요거는 이제 사이즈만 좀 별개인데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위스키 숙성하는 거 보면은
트레디셔널 캐스크라고 네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뭐 약간 발베니 같은 데도 있잖아요. 트레디셔널. 근데 저 이거 제가 예전에 좀 헷갈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트레디셔널 캐스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트레디셔널 캐스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그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를 좀 숙성하던 캐스크가 와인 캐스크잖아요. 그쵸. 뭐 쉐리나 포트 같은 걸 먼저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아메리칸 배럴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트레디셔널 하면은 그런 와인 캐스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은 뭐 사이즈가 뭐 한 500리터짜리 버트나 뭐 그런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거에 대한 어떤 유래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금주법 시대나 아니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세금 막 매기니까 하이랜드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밀주를 막 만들다가 이거를 이제 그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하이랜드 위스키는 이제 합법적인 증류소가 많은 로우랜드에서는 약간 이게 판매 그 허가가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주로 많이 이제 몰래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밀주를 운송할 때 너무 큰 사이즈의 그 통들은 운송하기가 힘드니까 작은 사이즈의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수레라든지 말 같은 데다 이제 실어가지고 몰래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걸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예전에 사용했던 통이다라고 해가지고 작은 사이즈의 통. 그 보통 일반적으로 한 125리터, 그러니까 쿼터 캐스크 정도 맞아요. 사이즈인데 그 정도 사이즈를 이제 운반용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그 트레디셔널 캐스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사이즈죠. 혹스헤드라는 캐스크 사이즈고요. 주로 이제 스코틀랜드나 아이리시 위스키 숙성할 때 가장 널리 쓰였던 캐스크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쪽에선 가장 익숙한 사이즈인 거죠. 그래서 크기 자체는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250에서 300리터 정도 들어가는 좀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한데, 그러니까 ASB랑 그 딱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은 크기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용량이 이제 ASB보다 큰 거죠. 아메리칸 그쵸, 스탠다드 그쵸. 배럴보다. 그래서 약간 어떤 일설로는 스코틀랜드 날씨에 좀 더 잘 반응하는 그런 캐스크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숙성 창고에다가 이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위스키 원액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해진 장소 사이즈의 숙성 창고에 많은 그 원액들을 숙성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럴은 200리터 사이즈인데 이 혹스헤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25리터에서 한 250리터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재조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 한 5개 정도를 스텝을 다 분리한 다음에 그걸 조합을 다시 맞춰서 이렇게 혹스헤드로 만들면 사이즈가 한 225리터, 한 25리터 정도가 좀 더 늘어나는 거고, 예를 들면 그 더 큰 그 사이즈의 통을 분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립을 다시 하면은 한 250리터 정도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통 사이즈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이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담아 보면 한 25리터에서 한 50리터 정도까지도 더 많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좋은 거지. 그러다 보니 이 요즘에는 혹스헤드 캐스크에서 숙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오히려 그 버트라든지 큰 사이즈의 통들은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오랜 기간 동안 숙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통 사이즈는 그래서 통 사이즈를 작은 걸 쓰는 게 좋긴 한데 이제 배럴보다는 얘네가 좀 더 많이 담기니까 얘네들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리크. 바리크는 이제 꼬냑이나 와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약간 일반적으로 약간 금속태를 두르는 이제 다른 여느 캐스크와는 좀 다르게 좀 전통적으로 나무태를 이렇게 두르고 있다고. 그거 몰랐는데. 네네. 근데 뭐 이것도 약간 딱 명명되고 규정된 건 아니어서 어떤 건 금속태가 있고. 네. 바리크는 되게 생소했는데 제일 뭐 대표적인 게 비노 바리크라고 네, 맞습니다. 해서 카발란에서 사용하는 그게 익숙하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바리크 하면은 와인은 225리터, 뭐 꼬냑은 한 300리터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펀천 사이즈입니다. 그 펀천 사이즈는 450리터예요.
그러니까 쉐리 와인 캐스크를 좀 많이 담는 쉐리 펀천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약간 현대 럼 산업에서는 그러니까 머신 펀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뚝이 있는 작고 똥똥한 통을 선호를 하는데 쉐리는 좀 이제 긴 타입의 네, 펀천을 쉐리 쉐입 펀천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버트, 아까 이제 쉐리 버트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500리터짜리 사이즈예요. 혹스헤드의 약간 약 두 배가 좀 넘는 네, 그 정도 사이즈고요. 두꺼운 말뚝이 있는 이제 좀 약간 길쭉한 형태의 캐스크예요. 그래서 약간 양쪽 엉덩이가 이렇게 똥똥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무엇이야? 네 엉덩이랑 이름 때문에 버트 같은 경우가 아마 좀 더 높이가 좀 낮고 네. 옆으로 좀 뚱뚱한 네 맞습니다. 쉐입이고 네. 이게 파이프랑 버트랑 네. 좀 구분하는 게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버트는 키가 좀 작고 통통한 사이즈고 파이프가 상대적으로 좀 키가 좀 크고 얄쌍한 느낌의 그런 게 용량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펀천 같은 경우도 네. 사이즈가 450리터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뭐 500리터라고 하는 데도 있고 맞아요. 350리터 얘기하는 데도 있고 이것도 좀 다르네요. 기준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쓰는 펀천이니까 그러니까 럼을 담는 펀천이냐, 뭐 쉐리 펀천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가지고. 맞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파이프, 이것도 많이 듣는 이름인데 뭐 보통 포트 같은 거 그렇죠. 많이 그렇죠. 담아놓죠. 포트에서 보통 파이프를 많이 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길이가 좀 길고 버트보다 이제 좀 더 이렇게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버트는 아까 이야기 엉덩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엉덩이라는 표현으로 버트를 쓴대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파이프는 650리터고요. 얘랑 같은 사이즈가 이제 드럼이라는 사이즈가 있는데 얘는 보통 이제 마데이라 와인을 이제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700리터짜리 고르다라고 있는데 얘는 뭐 잘 안 써서 북미 쪽에서 이제 좀 다른 위스키를 좀 이렇게 배팅 같은 거 할 때 좀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고르다도 그렇고 이제 고르다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가 한 이제 1000리터 정도 되는 튠이라는 게 있는데 고르다까지가 이제 딱 그 법적으로 숙성 연도를 인정해주는 사이즈 700리터 이하에서 숙성이니까 되는 거고 튠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캐스크들 조합해서 더 큰 통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전에 발베니 할 때 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튠 같은 경우는 이제 숙성 연도에는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튠에서 아무리 뭐 2년 3년 해도 그 기간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700리터 이하 통에서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펀천, 벗 네. 그게 이제 한 500리터 되고 네. 대충 그냥 반 따지면 뭐 그나마 볼 수 있는 혹스헤드, 뭐 배럴 이런 것들이 한 반. 네. 그리고 이제 4분의 1 하면 쿼터. 네. 그리고 이제 8분의 1 하면 옥타브.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명확한 정리. 그래서 뭐 왜 길게 요즘 얘기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생 증류소들 있잖아요. 요즘 새롭게 막 생겨나는 증류소들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런 혹스헤드 캐스크를 제일 많이 선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번 캐스크가 제일 많으니까 그걸 좀 분해해서 조금이라도 공간을 늘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스테이블을 그- 아끼는. 예전에 스코틀랜드 가셨을 때 보면은 딱 창고에서 통 하나 두고 딱 잔 들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즈가 혹시 어떤 사이즈예요? 그게, 그게 아마 버트 네 정도 될 꽤 거예요. 크네요. 그럼 그거. 그렇죠. 높이가 우리 그냥 일반적인 성인 남자 한 허리- 가슴 정도. 가슴까지 왔어. 네, 그 허리 정도 정도가 될 아니라. 거예요. 네. 그리고 통 자체는 굉장히 좀 그리고 약간 가게들 바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뭐 달려 테이블로 쓰는 거 있어가지고 같은 거? 이런 정도 이 정도 사이즈 이렇게 있잖아요. 꼭지 수도 꼭지 같은 게 달려 있는. 그게 한 옥탑? 그거는 뭐 마다 다른데. 아니요, 아니요. 옥타브가 그러니까 50리터 정도 된다고 봤으면 그건 훨씬 작죠. 아니 50.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그 정수기에 꽂는 생수통이 네네네네. 20리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오. 2배 정도 되는 사이즈가 그죠, 옥타브 정도 그죠.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업장에서 보는 요만한 것들은 그 정수기통만한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 아, 뭐 맞네, 한 맞네. 10리터, 15리터, 20리터, 뭐 15리터 내외. 5리터 뭐 이렇게 돼 있죠. 작으면 뭐 10리터 안 되고. 이제 좀 사이즈가 감이 잡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이런 숙성이 진행되는
그 속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요. 작은 통에서 숙성하면 할수록 굉장히 빨리 빨리게 돼.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숙성하는 그 제가 알기로도 김창수 위스키 그에서 쓰는 사이즈들이 되게 작은 사이즈들도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뭐 한 2년 정도 숙성하면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빨리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작은 통들을 써가지고 뭐 2년 3년 정도 숙성해도 그 카발란이랑 똑같은 거죠. 스코틀랜드에서 그 뭐 2배 3배 정도 숙성연도 퀄리티와 200리터 정도 쓰시는 건가요? 200에서 250.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버트 정도 사이즈 이렇게 하려 그러면 시간이 좀 시간도 지나지 너무 않을까요? 오래 걸리고 하면은 솔직히 유지하기 초반이니까 아마 조금 향이나 그렇죠. 이런 거 나오려면 테스트 해보려면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단기 숙성을 해서 빨리 제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증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장기 숙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사이즈 통해서 하는 거죠. 자, 그다음이 또 어떤 거였죠,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아, 나무에 종류, 대한 나무 이야기. 종류. 네네네. 이거는 진짜 들어가면 엄청나게 딥한데 일단 전체적인 원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 오크나무를 사용을 하느냐, 참나무를 사용하냐면 그 저렇게 오크통을 만들 때는 막 못질을 하거나 막 인위적으로 막 글루건으로 막 붙인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스테이블을 이제 잘 짜가지고 그 촘촘하게, 그러니까 술은 액체잖아요. 근데 액체가 새지 않게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밀봉이 되는 걸 제일 좋아한대요. 쿠퍼리지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참나무가 그 조직도가 촘촘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결 자체가 이렇게 일자로 쭉쭉 뻗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 술이 잘 안 새게 밀봉이 잘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참나무 자체는 종류가 이제 화이트 오크랑 레드 오크가 있어요. 근데 이 레드 오크는 사용하지 않고요. 화이트 오크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오크 나무가 어디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약간 품종 같은 게 또 있어요. 근데 그렇죠.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콜커스 알바, 그리고 콜커스 페트레아, 그리고 콜커스 로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좀 기억 그냥 하시면 되는 게 콜커스 알바만 미국 원산이고요. 나머지는 유럽이에요. 콜커스 로버랑 콜커스 페트리아. 네. 콜커스라는 게 참나무의 어떻게 보면 학명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 맞습니다. 딱 그 품종을 나타내는 거고 그 여러 가지 참나무 종류 중에서도 이제 약간 또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를 그 콜커스 알바라고 그 품종인 거고 네. 유로피안에서는 이제 로버라고 하는 품종을 많이 쓰고 미즈나라가 뭐였지? 몽골리카 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아시아에서 주로 나는 네. 그래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콜커스 알바랑 그러니까 콜커스 로버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콜커스 알바는 이제 미국산 오크 나무고 보통 우리가 이제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라고 이야기하는 품종이고요. 미국산 참나무는 그러니까 일단 되게 쭉쭉 잘 뻗고 금방금방 자라요. 막.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새오크통을 그 고집을 그러니까 법적 규제를 해놓은 이유도 이렇게 산업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끼리의 어떤 약속 같은 그러니까 참나무를 벌목을 하는 사업과 오크통을 이제 사용하는 그 위스키 증류소와 이런 약간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그러니까 새오크통을 사용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얘네가 이제 미시시피강 쪽으로 해서 이걸 수출을 할 때 이제 거기까지 이제 운송하는 비용이랑 그러니까 미국을 그냥 벌목을 새로 하는 거랑 비용이 비슷해가지고 네 굳이 이제 이걸 재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혹시라도 비용적으로 그렇게 바뀌면 미국도 이제 재사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쵸. 이제 왜 요즘은 또 이제 나무가 좀 소중한 그러니까요. ESG 요즘 얼마나 비즈니스적으로.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새 오크통을 쓰게끔도 되어 있지만 이게 나무가 워낙 많기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새 오크통을 만드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증류소라든지 그다음에 그 스코틀랜드나 이제 다른 위스키를 만드는 지역에서는 보통 이제 버번 캐스크를 주로 많이 사오잖아요. 그러면 버진 오크 그냥 사용하지 않은 새로 만든 오크통이 예를 들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예를 들면 유명한 증류소 있잖아요. 뭐 잭다니엘이라든지 뭐 와일드터키라든지 이런 데서 위스키 숙성을 한번 하잖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원액을 빼고 그 이제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중고 캐스크죠. 중고 캐스크가 더 비싸요. 뭐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하니까 뭐 한 2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새 오크통, 버진 오크통 같은 경우는 이게 나무의 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진하게 배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균일한 퀄리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뽑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한번 담아가지고 이게 한번 좀 뭐라 빠져야지. 진 그치, 이런 한번 쫙 것들, 빠지면서 나무 그렇죠, 이런 빠지면서 그리고 또 원액 자체나 세겠다. 그런 게 처음 좀 딱 뽑아내면. 되면서 어느 정도의 딱 그 뭐라 그래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왜 자동차 사도 튜닝이라고 해야 되나? 튜닝이 아닌데. 한번 15무전 세차, 해가지고 세차 길들이는 나오면은 거. 그쵸 옵션. 길을 좀 길들이는 거. 들여놓는 거 있잖아요. 에이징, 길들이는 거. 에이징 같은 걸 하는 그런 딱 길이 좀 잘 그치. 들여져 있는 게 이제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약간 미국 영토의 거의 그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이 참나무 숲이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장난 아닌데. 아이 걱정했어요. 이게 또 미국에서도 재사용하면은 가뜩이나 스카치가 비싸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비싸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 되는 거지. 그 뭐죠? 비스포크처럼 이제 빨리 끔찍하군요. 이제 캐스크 안 쓰. 우린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산 오크나무 그 아까 코커스 로버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주로 이제 버트 사이즈 500리터짜리 그러니까 쉐리 버트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참나무가 미국처럼 막 쫙쫙 막 이렇게 자라지도 않고 직선으로 자라지도 않고 좀 자라는데 오래 걸리는데 꼬불꼬불하게 자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스텝으로 만들 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쓰느냐면은 위스키의 맛을 특히 쉐리 캐스크를 사용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좋은 네.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 같은 경우는 이게 나무에서 그 나오는 어떤 풍미 자체가 약간 바닐라 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배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유러피안 오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탄닌감이라고 해야 되나? 나무 특유의 어떤 좀 떫고 탄닌감 있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위스키와의 어떤 시너지는 두 개의 느낌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는 뭐 개인 차이일 수 있지만 캐릭터 자체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또 되게 다양한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코커스 로버 중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나오는 게 있고요. 뭐 그 밖에도 뭐 중앙 유럽이나 러시아나 스웨덴 뭐 이런 다양한 곳에서 만드는데 이 품종은 대부분이 코커스 로버고 얘네도 뭐 어쨌든 미국산 참나무보다는 가격이 좀 있어서 주로 사용은 잘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유러피안 오크라고 해도 대부분이 이제 좀 그 쉐리 와인을 만드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 뭐죠? 스페인 헤레즈 지역 뭐 네, 그쪽 북부 지방. 뭐 그쪽에서 나는 뭐 나무가 있을 거고 오크가 있을 거고 뭐 보통 뭐 스페니시 오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 프렌치 오크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 쪽에서 나는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꼬냑 같은 거 숙성할 때 쓰는 리무쟁 오크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거가 좀 나라마다 좀 차이가 그쵸, 있을 수 그쵸. 있으니까 그 나무의 어떤 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약간 결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위스키에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나무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이 이야기는 2부에 이제 캐스크 이제 종합적으로 뭔가 이야기할 때 좀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나무의 어떤 출신, 종류까지. 종류와 출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숨이
갚아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오늘 전달할 호흡이 내용이 너무 거칠어서. 많아가지고 너무 많네. 그리고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 맞아요. 그래서 2부에는 좀 더 이제 숨을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차링 토스팅에 대한 이야기와 재사용 횟수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리 캐스크에 대해서 좀 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한번 1부를 우선 마무리하고 네. 저희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고 2부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따 봐요. 빰 빠밤. 따라라.